갑진년 개유월의 운세를 통변했습니다. 사실은 이 다룬을 통변하는 게요, 큰 틀을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100%는 없습니다. 왜냐면 사주 구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시고, 기본적으로 갑진년이다 보면은 머릿속에 뭐로 갖고 있어야 되냐면 수화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본이. 물론 금목에 요 단이 따라가죠. 근데 갑진년은 기본이 수화가 그 사주에서 큰 역할을 한다. 베이스에 어떻게 있나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화가 어떻게 있나. 화가 육친으로 뭐 식신이 될 수도 있고 관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비겁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화세가 너무 치열해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화가 약해도 우리 갑진년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욕심은 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다음 해가 을사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갑진년이 들어와서 전반전, 그러니까 미월까지예요. 미월까지 내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신유술 해자축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갑진년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 출발이야, 시작하고. 근데 출발과 시작은 했지만 처음에 모근이 올 때는 어땠겠어요? 하고 싶어, 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은 막 들떴는데 이게 멈췄다, 예를 들어서. 멈췄으면은 지금 가을에 더럽게 약하겠죠. 멈췄다는 거는 화를 제대로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올여름이 유난히 더웠어요. 왜 그러냐면 갑기 앞에서 천간의 기운, 운기가 5원 6기가 이게 토의 기운이 생겼어요. 그래서 토가 위에서 눌렀어요. 그 다음에 갑진년하고 이게 술토가 진술충으로 태양 한수예요. 그러니까 태양 한수니까 기운을 위로 확 치고 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토 기운이 전체 눌러버리니까 안이 뭐가 됐어요? 찜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갑진년의 여름이 되게 견디기 힘들었죠. 그게 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원 6기를 보고 한 해를 이제 기후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점을 치는데 이게 올해 그랬습니다. 하여튼 잘 지내오셨어요. 여름에 아프지 않고 잘 넘어오셨다는 거는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지금 올해 같으면은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갑진년에는 이제 운기가 위에서 아래를 극한다고 했죠. 목극토에서 기운이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거는 기본이 뭐냐면 성공지수보다 올해는 행복지수에 따라서 나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편제니까 어땠어요? 편으로 왔기 때문에 치우쳤죠. 치우쳤고 얘 진토가 난습한 토기 때문에 외부로 이렇게 펼친다고 그랬죠.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목이 일정 부분 목금토 소토를 해가지고 아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를 약간 스톱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사주원국에 화가 있었으면은 멈추지 않았죠, 그렇죠? 목극도 했어도 목생과 화생토로 갔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운통변을 할 때 올해 생각보다 그렇게 진척이 안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진중에 술을 의식하라고 해서 진중에 진을 개명해가지고 진중에 이 개수를 놓치지 마라. 이 개수는 멀리는 병신, 가깝게는 기해년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사주에서 수가 인성이 될 수도 있고 재성이 될 수도 있고 뭐 관성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수를 어떻게 잘 써봤느냐에 따라서 올해부터 결과가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내년부터는 아주 확연하게 보일 거예요. 여지껏 해왔던 일이. 올해까지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뭐야? 갈등이 많아요. 보일 듯 말 듯 하다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아. 근데 화가 있으면 보였어요. 화가 있으면 보였는데 화가 약한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요달부터는 서서히 을사년으로 이제 진행이 갑니다. 진행이 간다고 그래서 을사년의 기운이 지금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음력 8월이 되면서 금달이 딱 지나가면서 내가 운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제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해달 기해년이니까 19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19년에 그때부터 우리 코로나가 터졌어요. 2019년 동지 때부터 코로나가 왔거든요. 그러면 경자, 신축, 이민, 개면년까지 수균이 확 덮어버렸어요. 기차 개수까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으셨는데 올해부터는 출발이 그런데 올해 사실 경기가 너무 힘드셨죠. 소상공인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예요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무하나를 사러 갔는데 무가 6,500원이에요. 시금치가 정말 9,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손님을 초대해놓고 콩나물 잡채했어요. 시금치 쓸 수가 없어. 한 달에 봐도 이걸 어디다 붙여. 그래서 제가 콩나물을 이만큼 사도 두 달은 다 꼭지를 따가지고 어제 콩나물 잡채를 손님들 접대를 했는데 물가가 그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경자년부터 2020년부터 니네들 어떻게 살아라 그랬어요. 입 다물고 입 다물라고 뭐 했어요? 마스크 씌워버렸죠. 그 다음에 금금목을 했어요. 금운이 오면서 금금목을 했다고 2020년부터. 그래서 막 관계를 정리를 해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관계가 정리 안 되는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대자연에서 관계를 정리할 때는 정리했어야 돼. 근데 이제 갑진년이 오니까 뭐예요? 다시 관계를 설정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어가다가 올해 이 간목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누구한테든 새로운 인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해요? 인연법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그 경자년부터 우리가 코로나 터지면서 왔을 때 그때도 흥청망청 한 적은 없죠. 하고 싶어도 못 나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내 기준에서 했느냐 외부 기준에서 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주왕국의 금 입장에서 병신 입장에서 이런 병정화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외부 기준에서 들여다본 거예요. 내가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고 외부 기준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 사회생활 하는데 나를 발전시켜주는 사람. 금은 화를 만나야 금다워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를 발전시켜줄 만한 대상인가? 아니면 나를 이 자리에서 머물게 할 사람인가? 그거를 보고 해야 되는데 내 기준에서 하면 나한테 잘하는 놈은 내가 보고 나한테 못하는 놈은 잘랐다 이 소리야. 그거는 금이 잘못된 거예요. 금을 그때는 합리적이에요. 되게 합리적.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목계절이 왔죠. 목이 천간에서 투간했죠. 갑진년부터. 그럼 올해부터 새로운 게 출발선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봄에 갑진년이 왔고 우왕장 2일 저일 막 벌렸어. 가지치기가 안 됐죠. 2일 저일 했으면 결과 부분에 약해요. 원래 꽃이 많이 피는 해는 열매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부터는 신달부터 들어온 운부터는 이제 관계에 대한 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연을 짓고 있나 봐야 돼. 근데 관계라는 게 사람만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라든가 모든 게 그렇다는 거야. 근데 임신달에는 이게 양으로 이루어졌죠. 아직 모양이 완성이 안 됐지. 이럴 때는 전체적인 걸 본 거예요. 그러면 개요달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갑진년에 그럼 이제 개요달을 보겠습니다. 갑진년의 개요월은 항상 우리가 달운을 볼 때 갑진년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갑진년 안에 개요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개수가 뭐라고 해서 윤하는 개수죠. 자세히 봐라 이거야. 자세히 보라는 거는 찬찬히 들여다봐라.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거 없나? 너무 지나쳤던 거 없나? 이런 거를 봐서 금을 유금으로 그리는 거예요. 선을 분명하게 거라. 내 개수는
윤하는 개수이기 때문에 찬찬히 들여다봐라. 내가 놓치고 있던 거, 관계 부분, 아니면 뭐 내가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니면 관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남편과의 문제라든가 회사 상사의 문제라든가 일처리 문제에 대한 거를 이제 찬찬히 들여다봐라. 그런 달이 개우달이에요. 개우달에 이걸 못하면은 다음 달에 술달로 넘어가요. 그렇죠? 갑술달에는 또 갑진년에 가서는 한 획을 긋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우달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일간 대비를 하겠습니다. 간목이다. 간목한테는 정관, 정인, 정관, 정인입니다. 그렇죠? 정관. 근데 양쪽에 운에서는 비견이 왔어요. 그렇죠? 와가지고 비견이 편제를 갖고 왔어요. 원래 이렇게 비견이 편제를 달고 가버리면 흥분지수가 높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난 뭐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괜히 멀쩡하게 있다가 친구들하고 강당한다고 했잖아요. 일통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비견이 편제를 볼 때 이게 긍정적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긍정적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의 일을 받던 건 남을 견져서 보는 거야. 내가 해왔던 일들이 어떻게 내가 일 처리를 잘했나, 대상을 보면서 내가 나를 반추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달이 이 달이에요. 내가 과연 일을 생생하게 관과 인성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왔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요거는 정관과 정인이니까, 이거는요 내가 싫다고 안 하고 좋다고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나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이 달이 이거를 들여다야 할 운인데, 여기 진유합이 되어 있잖아요. 이 진유합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목에 무질서를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간목일간 입장에서 비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겁들과 행해왔던 거에 이게 무질서를 잡아줘. 정관이 무질서를 잡아준다. 정리 확실하게 하세요. 정리 확실하게 하시고 다음 달 넘겨줘야 되는데, 이거 인성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럴 때 국세가 좋다, 지지의 사화 같은 게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달 굉장히 좋습니다. 간목이 뭐 4월에 태어났거나 그러면 지지 사화에 있는 사람은 이달은 관합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뭔가 일을 했던 건 관으로부터 인정받는 굉장히 좋은 달이에요. 이 달이. 근데 내 자리에 사화가 있어야 돼요. 사화가 있을 때 내가 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런 개수 같은 게 이제 뭐냐면 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도. 근데 요 간목이 비견이 갖고 진토하는 개수가 나왔잖아요. 누구 때문에? 비견 때문에. 뭐 누가 협조를 해줬다거나 이래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아서 인정받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갑진년이 등락예갑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얘기하지만은 병화가 없으면 등락예갑이 힘들다. 왜 그러냐면 을목이 만약에 묘월이다, 묘월에 자기 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간목이 왔을 때 같이 써버리죠. 이렇게 근을 같이 써요. 근데 묘목은 누굴 지원한다고요? 을목을 지원해요. 예. 그러면 간목이 올해 을목한테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존심 조금 상해도 간목이 하는 거 눈치껏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병화가 없으면 또 안 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목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게 없잖아요. 기운을 설에서. 그렇죠? 이렇게 설에서. 힘들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럼 화가 없는데 화를 어떻게 써요 그러잖아요. 쓰려고 노력해야죠. 식상이니까 베풀어야지. 베풀고. 우리가 있잖아요. 사주에서 비겁들이 올 때 식상이 강하면, 만약에 토가 여기 있었다, 기토, 뭐 목토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간목이 와가지고 이게 화가 약하면 이걸 그냥 극혀버린다고. 얘가 강하면은 목생하러 가버려. 우리가 내 집에서 어떤 이상한 애가 왔는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을 해주려고 왔어. 해코지 하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음식 하나 차려가지고 그냥 하고 어떻게 왔냐고 속은 아니지만 그리고 막 그 뭐 선물도 주고 막 해보세요. 그 칼을 갖다가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좋네.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사람한테. 그게 식상이에요. 그래서 베푸는 자한테는 누가 해코지를 안 해. 누구든 안 하게 되어 있어. 아주 그냥 인간 말종이 아닌 이상은 안 할 수가 없어.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을목이 올해 겁재가 왔을 때 병화가 화가 화세가 강해서 내가 식신을 잘 썼다 그런 사람들 얘는 상관이잖아요. 이런 걸 잘 썼다 그러면 올해 대박 나는 운이에요. 근데 만약에 화가 약하면 얘가 뭐를 해요? 극토를 해가지고 나의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역이 없어진다는 건 내 일자리 잃는다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이면 처해 문제도 생겨요. 남자 같으면 이제 처해 문제죠. 아니면 돈 나가요. 겁재운에 100%돈 나가요.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올해 경금하고 화가 어떻게 있나 봐요. 관이 있든지 아니면 식상관이 이래야 돼요. 그러면 올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운이죠. 겁재도 재했고 화까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서 내가 을목한테는 굉장히 좋은 달인데 그러면 이 달은 어떠냐 이거죠. 개요달이잖아요. 이거는 살이에요. 그렇죠? 살인 상생을 하는 구조예요. 이거는 뜻밖의 자리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뜻밖의 자리. 당연히 을사일주는 엄청 좋죠. 뜻밖의 자리가 주어진다. 만약에 그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으면 강의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거나 이건 생각지도 않은 자리예요. 그 다음에 개수가 아까 윤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어진 거야. 생각지도 않은 데서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을목한테는 이 달이 이렇게 특히 병화 같은 있는 사주들 크게 걱정 안 해요. 간목이 와도 편인이 있지만은 편인을 간목이 소화 잘하거든요. 물론 땡기기는 해요. 얘가 더 충분히 더 가져가지만은 병화 같은 걸 잘 쓴 구조들은 또 개요달이 참 편하다. 그리고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유합의되고 그래가지고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뭐 자리가 하나 나온다거나 뭐 포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병화. 이거 병화한테는 이게 정관이에요. 정관이고 정제인데 내가 만약에 이 간목이라는 편의를 갖고 무슨 학문이나 무슨 공부 자격증이나 이런 거 이제 준비를 했다고 칩시다. 치는데 자리는 정제 정관 육친으로는 정제 정관이지만 내 마음에는 양에 차지하는 자리예요. 자리가 좀 작다. 이거는 이런 자리가 나오는 거는 정제 정관은 내가 예상했던 자리예요. 예상했던 자리인데 자리가 내 그릇에 비해서 그닥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을사년이라는 그 자리를 잘 쓰시려면 기호달에 이런 자리도 마당 가시는 게 좋습니다. 크지는 않아도 자리가 크지는 않아도 실속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정에 저거는 받을 수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 편인과 이 정관은 코드가 안 맞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정관의 기운은 완전 설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설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자리가 오래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요거는 윤하는 개수기 때문에 요건 좀 달라요. 통계에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화.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정화한테 유금은 육친으로는 편제예요. 편제지만 얘는 정제 같은 편제라고. 근데 안으로 내용물이 꽉 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현관이죠. 이달의 정화일간한테는 약간 스트레스가 받는 운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운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은근히 사람 괴롭히는 거 있죠. 은근히 괴롭히는 이제 그런 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성으로 올해 와서 내가 무슨 공부나 해서 이런 걸로 진행을 했으면은 이걸로 이게 약이에요. 목이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있는 게 좋다고 그랬죠. 멀리서 지원하는 거. 그러면 이 살을 조절하는 거는 만약에 직장인이다 그러면 자격이 완비되어 있으면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가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운이에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인성을 내가 얘기했지만 봄철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벌려놓기만 했으면 쓰잘데없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를 해결시켜가지고 뭔가 자격을 하나 일정하게 만들어놨으면 이런 사료화도 시간이 나면 다 해결돼요. 인성으로 해결되는 거는 일정 보면 시간이 지나야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달에 개우달에 이제 요 문제가 생겨도 요 인성을 해결한다는 건 윗사람이나 나의 뭐 자격 이런 걸로 이제 해결하는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병화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 편제 편관이잖아요. 이거 진짜 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요거는 좀 달라요. 근데 요거는 아주 디테일하기 때문에 소소한 일들이 나를 은근히 괴롭힐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평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상치 못하는 건데 개수는 또 특히 뭐예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유난히 개수기 때문에. 그래서 미처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다리가 걸릴 수 있다. 그때 요 인성으로 해결하시라고. 인성. 윗사람, 뭐 어머니, 뭐 나의 자격 이런 걸로 갖고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는 놓치지 마세요. 머릿속에 화는 다 간접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무토가 개수를 보게 되면 이게 무정지합이라고 돼요. 그렇죠? 돌아오지 않는 거다. 개수가 무토의 그 좋아하고 높은 고중한 땅이죠. 거기다가 이제 개수가 뿌려지게 되면은 무토가 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무토는 개수를 보는 순간 산이 낮아진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실적인 거. 현실적이다. 상관생재죠. 상관생재인데 평관 사이드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수한 관을 이용해서 내가 생재하는 구조예요. 나의 재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나의 현실적인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데 무토한테 개수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정제지만 그래서 무지개 같다고 그랬어. 무지개 떴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물론 사주왕국에서 금수가 강한 구조다 뭐 크게 얘기할 것도 없어. 이거 그냥 그대로 밀면 되는데 수가 약한 사주에서 온 거는 잠시 머물러 간다. 사주에 약한 사주들 있죠. 목화가 왕한 사주들은 이때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요. 크게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운만 그냥 쓰시면 되는데 상관생재이기 때문에 뭐 구설 같은 거 신경 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관살 입장에서는 개수를 봤을 때 관살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천간으로는 뭐 이거 뭐 제가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미처 신경 못 썼던 거를 아래 직원들이 일을 잘해놔가지고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있고 화가 없으면은 화가 있으면 내가 나의 걸로 순환이 들어오죠. 그래서 미처 아래 부하들이 내가 미처 신경 못 썼던 거를 잘해가지고 내가 포상도 받고 내가 진급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만 화가 없을 때는 이게 살로 갈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아랫사람이 유통 저질러가지고 내가 몽땅 쓰고 못 벗어야 되는 거. 이 공직에 있는 사람 되게 조심해야 되는 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재생관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처의 덕으로 보시면 돼요. 기토 입장에서는 사주가 습하고도 안 좋아집니다. 습하면 사주가 축축하다 뭐 기축일주다 이럴 때는 습해서 오는 문제를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기사일주다 땡크예요. 인성까지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식신과합되죠. 자식으로 인한 병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굉장히 기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생관까지 잘하죠. 이러면은 내가 나의 위치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동안 목을 내가 아주 잘 썼다. 올해 갑진년을 잘 썼다. 그러면 갑진년에는 어때? 입의 겁재를
소토하고 와버렸잖아요. 겁재를 내 손에 딱 쥐고 있는 거예요. 화까지 있다. 말할 거 없어요. 박사님 쭉 이달 굉장히 좋습니다. 그데다가 수영무까지 딱 봤죠. 그러면 이달이 내가 뭐 승진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위치까지 내가 위가 올라가는 달이에요. 위가. 제 생각 참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기토는 뭐 이달이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습한 사주든 생각 외로 진척이 안 된다. 더 습해져요. 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금이에요. 경금의 갑진년은 편재 편인으로 달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안의 문제가 아니고 밖의 문제예요. 밖으로 이제 많이 외유를 하거나 돌아다니겠죠. 그 다음에 요게 개요달이에요. 개요 이렇게 들어봅시다. 양인하고 상관이에요. 이달 경금일간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상관하고 양인이 왔기 때문에 잔꾀, 잔머리, 또 근이 왔다. 근데 양이 들어왔죠. 겁 없이 목에 대한 부분을 덤볐다가는 자기한테 피해를 옴팍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저 목을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도리어 내가 큰 뭐 책임을 져야 되는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주가 많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화가 있는 구조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건드리죠. 개수가 상관 경관을 해요. 그때는 간목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간목으로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상관이 오게 되면 되게 뭐가 있냐면요. 호기심이 생겨. 뭐가 그렇게 궁금해 그냥. 그래서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는데 목을 쓰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보라는 얘기예요. 뭐 일 저질러요. 이 젊은 애들 같은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한창 공부하는 애들 이제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되고 이성 문제 같은 것도 막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릴 때는 거의 이성 문제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서는 또 그래요. 나이 먹어서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할 수가 있다고요. 더군다나 갑진년에 편제가 왔을 때 상관 편제 생겨될 때 이때 양인을 끌고 있는 이달은 경금은 조금 자중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운이다. 이때 가장 많이 문제가 반대급부적으로 목에 대한 문제예요. 목에 대한 문제고 구설 같은 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남의 일에 쓸데없이 나서지 마시고 하여튼 이달은 경금 입장에서는 조심을 해야 될 운이에요. 사주 원국에 뭐 인성으로 다 순화가 돼 있거나 재성으로 순화가 돼 있으면 좋은데 물론 갑진년이라는 기둥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도 구설 자체는 어차피 사주에 오면은 오는 운은 다 써 누구나 쓰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주에서 이제 숙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외연을 넓히지 마세요. 너무 외연을 넓혀가지고 내가 감당 못하면 괜히 막 그냥 집에 계신 분한테 잘해야 되는데 쓰잘데없이 밖에 분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책임 못 지고 그런 일을 안 생겨야 되잖아. 그래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 같은 거 외연을 넓히는 건 좋은데 이게 상관 같은 거 쓰게 되면 되게 상관이나 편의는 편법을 많이 쓰려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내가 해왔던 게 아니고 뭐 그런 게 많아요. 그게 다 문제야. 그래서 그거를 화가 있으면은 관기준에서 움직였을 거고 제가 이제 갑진년에 제 기준에서 움직이라는 얘기니까 뭐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신금 일간 입장에서 이제 갑진년인데 갑진년이 원래 이 신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제가 부담스러운 정제예요. 경금은 간목을 직접 극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신금은 언제 봐도 이게 나한테 부담스러운 정제예요. 근데 개수를 갖고 왔죠 올해 이달에. 그러면 이거 식신이에요. 근데 욕을 가지고 왔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래서 일을 벌리는데 개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벌리겠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애들 같으면요. 부모 몰래 사고 치는 것들이에요. 저렇게. 부모 몰래 방에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쓰잘데없는 뭐 보고 해가지고
식신이니까 어때? 생리적인 거잖아. 생리적인 거 뭐 이런 문제로 사고를 칠 수 있는 이런 달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가 부담스럽잖아. 자기가 감당 못 하잖아. 이런 게 이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신유달, 개유달의 그 신금 일간들은 어떤 일이 긍정적이면은 차분하게 진행되는 운인데 여기기 때문에 사주에 금이 많은 사주는 좀 조심해야 돼요. 비겁들이 저 개수로 소통이 잘 안 돼요. 임수라면은 하나로 다 끌어내는데 비겁들을 그럼 비겁이 많다 그러면 말들은 많고 사람은 주변에 많은데 이거 될 거야 이거 해줄게 해주는데 뚜껑 열어놓으면 생각보다 결과가 약하고 나는 또 뭔가 일을 추진할 때 내가 돈 같은 거 일단 일 추진하면 돈이 결부되잖아요. 돈은 투자해놓고 투자 대비 돈이 안 나올 수가 있는 달이 이 달이에요. 사주에 비겁들 많은 사주는 이 달 조심해야 돼. 금일간들. 그러면 여기서 병화가 있다. 그러면 결과는 봐요. 근데 병화가 없으면은 생각보다 내가 애쓴 거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달에 금이 록이 많은 사주들 특히 근데 록까지 또 왔잖아요. 그때는 조심해요. 왜 그러냐면 갑진이 갖고 인성도 설을 많이 하지만은 목에 대한 집중의 일루가 없거든. 목에 가 있기 때문에 재에 대한 어떤 것들이 되게 혈안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일은 많이 벌려도 소득은 생각보다 낮을 수가 있는 게 개유달의 신금일간이에요. 그리고 올해 신금은 어쨌든 간에 간목을 보면서 부담스럽다 제가. 그 일이 나한테 부대낄 수가 있고 이게 부담스러우면 일을 해놓고 과로사 같은 거 하는 거야. 내가 그 일을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내 역량에 맞지 않게 일을 하게 되면 과로는 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신금은 너무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해서 거기 휩쓸려 다니지 마라. 천천히 하여튼 개수가 왔을 때는 뭐든지 천천히 볼 생각들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어디서 사건이 터지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수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임수죠. 임수한테 개수는 겁재예요. 임수가 식신운이니까 일을 막힘없이 일을 이제 번락해주 추진하는데 개유달의 그 겁재는 얘는 얘 자체의 편인이고 나한테는 정인이야. 내가 손꼽아서 이 일이 이렇게 됐어 하고 있는 순간 개수가 저를 가지고 간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간다. 죽 서서 모주는 꼴이 개유달이에요. 간목 입장에서 임수일간 입장에서 정인으로 임수는 보죠. 차곡차곡 계산했어. 근데 계산하고 있는데 개수가 편인으로 머리 샥 싹 가져가는 거죠. 임수 입장에서는 올해 이달이 굉장히 사람 조심해야 돼. 뭔가 하자 그러면 좀 술달 넘어서 해보자 그래야 돼. 갑술달 넘어서 생각해봐야 돼. 이달 움직이지 마세요. 생각보다 결과가 약해. 갑진년에 일을 벌렸던 거에 대한 아픔이 개유달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놈한테 발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는 소리 소문 없이 소리도 없이 내 거를 가지고 옵니다. 이달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병화를 누구든 여기 숙지하고 계시라는 거는 병화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그죠? 병화 기준에서 세상을 보셔야 돼요. 근데 개수가 왔을 때는 안 보이는 거에 대한 부분을 천천히 파악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이 상담할 때 그 끄집어내면 신받는 줄 알고 나 신 안 받았거든요. 그래 그러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한테 개수예요. 이거는 갑진년에 이거는 100% 영역상이에요. 이달에 돈, 재물이죠. 건강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개유월에.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잘 안 가. 개수가 왔죠? 개수한테. 그래서 일단 어떤 일이든 한번 추진을 할 때는 브레이크 잡으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한번 물러나서 생각을 하세요. 이달에 벌리지 마세요. 이달에
일 벌리면 이거는 다 이거 개유 거예요. 개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계산일주다. 얘가 왔어. 좋네 하는 게 이건 또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활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자기 유금 기준, 편인 기준으로. 편인 기준으로 오는 거 뭐라 속도가 빠르다. 눈치 못 챈다. 근데 계속 왔잖아. 속도가 겁나게 빨라요. 뺏기는지도 모르고도 뺏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일지랑 합붙으면은 개수일간은 건강검진 받으세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받으시면은 결과가 아주 뚜렷하게 날 겁니다. 그래서 개사일주 같은 경우는 올해 아까 기사일주랑 다르죠, 있죠? 다르죠. 너무 달라요. 이 개요를 이달에는 엄마가 와서 우리 엄마가 와서 뭐 얘기해도 엄마 말도 듣지 마. 엄마 말도 개수야. 이거 인성이잖아. 엄마 사장 말도 안 들어야 돼. 제 말도 듣지 마세요. 뻥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개수일간한테 개요달은 재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다음에 윗사람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손해 볼 확률이 높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달이다. 좋은 얘기만 저도 계속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하여튼 개요달 잘 보내시고 우리가 가을을 잘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달 갑설달은 또 이제 그 갑진년에 아마 전환점이 될 거예요. 진술 총원하면서 이제 일이 빚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수업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